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뭐를 할까요? 네, 제 64회 토픽 쓰기 마지막 문제 대망의 5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반을 고민 하면서 써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네, 문제도 어마어마하죠. 점수도 어마어마합니다.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자에서 700자로 글을 쓰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네, 요거 경고죠. 네, 요런 내용을 그대로 쓰지, 조금이라도 쓰면 점수를 주겠지? 하지만 그대로 쓰면 점수를 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청소년기를 거쳐 어른이 된다. 아동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많은 청소년들은 혼란과 방황을 겪으며 성장한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기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첫 번째, 청소년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주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네. 54번 문제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네, 54번 문제는 어떤 분들이 푸시면 되냐면 토픽 5급, 6급 나는 이거 좀 맞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풀어야 될 쓰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한국어를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렵고요. 한국어를 그래도 몇 년 정도 알고 있다. 특히 이제 그 이주 노동자 분들은 한국에 온 기간이 많이 돼가지고 듣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54번이 더 쉽다라고도 해요. 왜냐?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쓰면 점수는 줘요. 왜? 컴퓨터가 채점하지 않고 사람이 채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런 걸 적었다라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적지 말라고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라는 건 뭐냐면 청소년기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적지 않는다. 문제, 이 내용을 또 옮겨 쓰지,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쓴 내용이 뭐냐면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53번 문제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죠. 하지만 54번은 생각을 막 적어야 되는데 생각만 적으면 이 600자, 700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조금 필요하냐면 뭐 나의 이야기, 아니면 내 주변의 이야기, 아니면 요즘 나의 나라에서는 어떤 청소년기에 어려움이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을 들어서 적어야 되는 게 조금 글을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1번, 2번, 3번, 이 세 개의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쓰시다 보면 1번만 길고요. 2번은 또 짧고 3번은 이제 못 쓰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50점이라고 할 때 얘를 3등분을 해요. 그러면 뭐 15점, 한 17점 뭐 이 정도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게 여기를 첫 번째 부분을 아무리 잘 썼다고 해서 50점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총 3개의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세 가지를 다 써야 되는구나. 한 가지만 오랫동안 쓰면 안 되는구나.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600자, 700자가 그러면 200자 정도씩. 여기에 200자, 여기 200자, 여기 200자. 그럼 53번에 이제 3배가 되는 거잖아요. 53번 썼던 걸 기억하시면서 그만큼씩 하나의
그 패라그라프 하나의 단락에 이제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을 써야 돼서 너무 어렵고요. 54번 계속 강조하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정말 54번 문제는 풀고 싶지 않아요. 한국 사람도 정말 어려운 하는 문제라는 그 전제로 여러분 이걸 쓰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 그래서 보시면 어떤 거에 주의를, 이건 힌트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말이 힌트냐면 여기에 사용하는 용어들, 청소년, 어른, 아동, 이런 표현들. 그래서 child, adult, 그 다음에 요런 표현들을 우리가 글쓰기에서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린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른이면 어른이라고도 하고 뭐 성인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표현을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청소년도 우리는 보통은 학생식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서는 청소년이라는 말을 쓰니까 내가 이 글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쓰는 글에서도 그런 것들을 써주셔야 되고요. 보면 성장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grow up. 그러니까 어떻게 성장은 하는데 confusion, 혼란스럽고요. wondering, 고민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그 youth,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왜 중요한지, 이 세 가지 이유, 중요한 이유, 그 다음에 어떤 고민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grow right, 그러니까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요? 어른이죠. 그러니까 어른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 방안에 대해서까지 세 가지로 나뉘어서 써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를 왜 계속 적어주냐면 용어를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쓰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대로는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청소년기가 중요한 이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막 써봤어요. 청소년기가 왜 중요할까 고민하면서 보면은 아동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시기다. 그래서 그걸 중간 단계라는 표현 쓰고요. 과도기라고도 쓰거든요. 그래서 아동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이렇게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은 또 아니라서 또 막 보호를 받지도 못해요. 또 어른은 아니야. 그런데 한 살만 더 먹으면 어른이거든요. 만 18세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한 살 나이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 거고요. 이 시기가 굉장히 복잡한 시기라고 합니다. 청소년기가 뇌가 이제 아주 그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하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정체성이라는 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지, 이런 걸 자아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찾는 시기, 그 다음에 진로,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는 아동에서 어른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인이 되었을 때는 모든 게 다 가능한 시기가 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책임을 질 준비, 아니면 어떤 사회에 나아가서 바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나? 이게 이제 청소년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학업 중이에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미성년이기 때문에 어떤 보호와 그 다음에 성장의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분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청소년기가 중요한 이유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처음에 제가 전에 표현했던 건 가지치기라는 말을 썼는데, 내가 생각나는 단어들을 막 적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글쓰기로, 이거를 어떻게 글로 넘어가느냐, 이 부분을 제가 쓴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한 절반 정도만 남기셔야 돼요. 너무 많이 썼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줄이는 과정을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가 중요한 이유는 아동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기 때문이다.
아동 아니죠. 어른 아니죠. 아동의 경우 보호와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보호 아니면 관심, 어리니까 괜찮아. 이런 걸로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른은 어느 정도의 자유가 존재합니다. 그죠? 돈을 벌 수 있고요. 불가능했던 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거는 괜찮아 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기가 힘든 이유는 육체적으로는 어른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제2차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죠? 어른과 별 차이가 없죠. 하지만 어른으로서의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제약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왜 힘든지 이런 걸 썼고요. 청소년기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어른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지나친 학업 중심의 제도로 인해 경쟁에 매몰리고 있어요.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어른들의 생각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삭제를 했을 거예요. 왜냐? 청소년기가 중요한 이유에서 좀 너무 가가지고 이 부분은 삭제를 했는데, 막 여러분도 이제 그 문제지에다가 막 쓰실 거예요. 그래서 쓰다가 보면, 너무 이건 좀 내용이 아니네. 이렇게 하면 좀 수정도 한 번씩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써보고, 아까 청소년기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막 단어, 문장 이런 걸 써서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거, 이게 1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중요한 이유 아마 앞부분이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 시기에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보면 혼란과 방황을 겪는다 이런 게 나오죠. 청소년들이 왜 혼란스럽고 방황을 하게 되는가? 저는 이거를 어떻게 썼냐면 바로 이렇게 썼습니다. 중2병. 여러분 중2병 하시나요?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병이 생긴다. 이 중2병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 어디로 튈지 모르고요. 자기중심적 사고.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요. 그 다음에 지나친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 그 다음에 놀지 못하고요. 쉬지 못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쉬는 시간에는 스마트폰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모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스타를 좋아하는 거 아니면 우리가 최근에는 유튜버들, 유튜버가 말하면 다 진짜인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하게 보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특징할 때 뭐를 중점적으로 쓸 것이냐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청소년을 쓸 건지 아니면 내가 겪었던 청소년기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나라에서의 청소년의 모습을 쓸 건지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쓰시면 되고요. 저는 첫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중이 때문이다. 중이가 무서워서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국은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그 전쟁을 휴전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침략하지 못한대요. 왜? 중학교 2학년 무서워서.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라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중학교 2학년 시기, 청소년기의 한 중앙에 있는 시기가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어떤 특징?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2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걸 병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건 그냥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2병이라는 말을 씁니다.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2학년이 되니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디로 튀다라는 게 어디로 가다. 그래서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말도 잘 안 듣고 반항한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해 그러면 싫어 이렇게 하거나 문을 쾅 닫고 가거나 이런 걸 반항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교사가 지도하기 어렵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특징으로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장 청소년들한테서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점은 지나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어떤 문제를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끼리 경쟁하게 되고 성적으로 서열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다. 그래서 경쟁하는 것이 이제 한국 학생들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에 학교에 학원에 청소년들은 쉬고 놀 시간이 없다. 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성적 스트레스가 가장 많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실은 이런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거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어둡죠. 그래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 부분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어른들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저는 가정과 이제 학교와 사회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쓴 건데요. 가정에서는 뭐가 필요할까 막 열심히 써봤어요. 성적 스트레스를 좀 줄여줘야 된다. 비교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너는 이런데 누구는 뭐 이렇지. 뭐 가정 안에서도 비교하기도 하고요. 누구 딸은 뭐 이러지 않았는데 뭐 이런 거 비교. 그다음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 부분은 모든 결정을 부모가 해주면 아이는 그러니까 청소년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진로에 대한 부분도 부모가 다 결정을 해준다면 청소년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 학교는 교육의 목표가 뭐냐? 네,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돕는 게 교육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적, 학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를 알고 자기를 사랑하고 죽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게 학교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것들. 그래서 성장할 기회를 비슷하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요. 학생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다면 사회는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가 있어야 되겠죠. 어른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휴식처, 학생들이 놀고 쉴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돕기 위한 노력은 막 생각나는 대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글로 쓸 때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쓰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 그거를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청소년의 사망률 1위가 자살이다. 네, 슬픈 현실이죠. 이게 이제 2019년에 조사된 내용인데요. 왜 죽느냐는 거예요. 청소년이 왜 죽느냐를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첫 번째가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어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몫이다. 청소년이 스스로를 존엄하게 여기고 성적으로 순위 매겨지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가정에서는 청소년이 숨을 쉬는 공간이어야 한다. 학교에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가정 내에서의 규칙을 스스로 만들고 지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제가 가정에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요구에 대해 합의를 통해 조정하고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이는 과정을 경험해야 된다. 이게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는 학생들의 모습이거든요. 청소년의 모습이거든요. 학교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다시 상기해야 된다. 다시금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교육의 목적은 올바른 시민으로의 성장에 있다. 학생들의 발언권을 높이고 학생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학생들을 존중하는 모습,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게 학교에서의 모습이고요. 그럼 사회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휴식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법과 질서에서 청소년을 일단은 보호하는 기능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니까 사회에는 학생, 청소년들이 보호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이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너희들은 아직 어른이 아니야 라고 해서 실수할 기회를 차단한다면 무책임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회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하는 게 어른의 몫이라, 어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은 미래의 인재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다. 이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왜 중요하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기 자체가 그 청소년기에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만약에 잘 안 된 경우에는 계속 끊임없이 합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게끔 하는 게 청소년기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처음 쓴 거를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보면 이렇게 길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걸쳐서 썼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보니까 제가 몇 장이 나오냐면 6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고지 6장이 나오거든요. 실제로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원고지 3장 반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00자 원고지 3장 반이 700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도 무언가 이제 원고지에 바로 쓰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제 기억하시죠? 원고지에 쓰시면 안 되고요. 문제지 그 뒷면에 막 이렇게 쓸 때 일단은 다 써보고 나서 너무 길고 너무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제하고, 아마 한국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지 않지만 많이 써도 이게 지금 하나의 단락이라고 했잖아요. 이 단락이 200자 정도씩 돼야 된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쓰고 싶은 말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줄여봤고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거는 이제 구글 번역기를 돌린 거라서 아마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런 해석에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원고지에 쓸 때는 지금 보면 이게 첫 번째 그 청소년기가 왜 중요한지, 그래서 청소년기가 중요한 이유는 하면서 하나의 단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락 여기에는 계속 여기가 띄어쓰기 여기 계속 붙어 있어야 되죠. 이 앞쪽에.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청소년기의 특징, 중2병, 반항심도 커지고 뭐 이렇게 지도하기 어렵다 이런 걸 특징으로 본 거고요. 다음 세 번째 마지막, 그래서 청소년기를 어떻게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느냐 이 부분의 마지막,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700자거든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다 해서 700자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때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3장 반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반. 이렇게 쓰시면 700자, 3장까지만 쓰면 600자, 600자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을 만큼 쓰시면 되겠고요. 모범 답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범 답안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그대로 보시고요. 제가 이 내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이대로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관점은 무슨 관점이냐면 청소년을 문제로 인식하는 문제적 관점에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청소년 교육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그랬지만 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모범 답안을 그대로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다음 시험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패러그랩, 이렇게 패러그랩, 이렇게 패러그랩 세 가지를 나누어서 쓴다라는 그것 정도만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원고지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단락, 그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다 내용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4번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54번 문제는 50점이 걸린 문제.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써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더 나의 이야기를 쓴다면 그러면 조금 더 살아있는 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54번을 푸셨다면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 동안 했으니까 참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